안녕하십니까. 교보생명 남서울 AM 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노후 비과세 소득 만드는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만나는 고객분들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에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세금도 점점 소득세나 이런 부분들도 점차 증가하는 부분에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현재 고객분들은 크게 두 가지의 금융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초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병장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1997년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정기예금, 우리나라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 추이표를 보면 1997년에는 10.59%였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1억을 맡기면 1년 후에 이자를 1,059만원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2019년은 지금은 1억을 맡겨봤자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봤더니 1.44%더라고요. 그러면 144만원을 받게 됩니다. 즉 22년 전에는 1억을 맡기면 1,059만원이 이자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144만원밖에 발생하지 않는, 즉 915만원이라는 이자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997년이면 제3회 경험 생명표를 썼었는데 남성의 평균 수명은 68.4세, 여성은 77.9세였습니다. 근데 올해 2019년 4월에 제9회 경험 생명표로 바뀌면서 남성은 83.5세, 여성은 88.5세로 바뀌어졌습니다. 즉 남성은 15세 정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여성도 10살에서 11살 정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이죠. 즉 병을 알아도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장수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현재 상황은 초저금리 시대, 유병장수 시대인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라고 한다면 이미 유럽 중앙은행이랄지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일본, 잘 아시다시피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요. 스웨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1억을 빌렸다면 중간에 이자도 안 내지만 갚을 때 9,500만원만 갚아도 된다고 합니다. 즉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지금까지 플러스 금리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즉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는 유리하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왜 마이너스 금리를 이런 나라들이 채택을 하고 있느냐? 경기하고 관련이 있죠. 즉 경제 성장을 하려면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앞으로 저금리 정책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유병장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이라고 하니까 10명 중에 1명은 70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얘기고요. 이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향후 우리나라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죠. 일본의 NHK에서 방송했던 노후 파산이라는 책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노후에 파산이 된다는 일본의 노후 파산과 같은 길을 저희들도 비슷하게 걷고 갈 수 있다라는 예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병장수시대 필요자금을 크게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노후에 적정 생활비로 약 236만 9천 원, 즉 약 237만 원 정도 노부부가 적정 생활을 하려면 월 237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65세 노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망하실 때까지 의료비로 평균 8,10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생활비로는 월 237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의료비가 평균 8,100만 원. 즉 생활비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아프기라도 한다면 노후 파산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는 보험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보험이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 미리 보는 내연금, 교보 변액연금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 합니다. 미리 보는 내연금, 교보 변액연금은 크게 보면 상품 형태가 기본형과 보증 강화형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본형의 구조는 보험료 납입 기간에는 변액보험이잖아요. 이 상품 변액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특별계정에 투입해서 투자 수익에 의해서 계약자 적립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 앞에 보면 미리 보는 내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액연금인데 투자 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되는 변액연금인데 어떻게 내 연금을 미리 알 수 있느냐? 요거는 뭔가 보증해 주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 보증이 어떤 거냐면 보험료 납입 기간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납입 기간에는 고객님이 내시는 보험료의 5%, 즉 100만 원을 납부를 하신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의 5%, 은행의 적금 이자 적용 방식과 똑같은 5%를 적립해 주고 납입이 완료되고 연금 개시 전까지 우리가 흔히 거치기간이라고 하죠. 이 거치기간에는 총 납입한 보험료의 4%를 적립을 해서 쌓인 금액을 연금 기준금액이라고 해서 보증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입 시에도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에 장기유지 보너스 3%를 1회 지급하고 그리고 연금 시작할 때 연금 개시 전에 장기유지 보너스 4%를 지급을 해줍니다. 즉 이 상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연금을 수령할 때마다 5%, 4%로 쌓은 연금 기준금액과 그 다음에 변액이기 때문에 투자 실적에 의해 쌓인 계약자 적립금 두 개를 비교를 해서 큰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연금 개시 시점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연금을 지급할 때마다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고 5%, 4%로 쌓은 금액은 이게 확정이기 때문에 최저 보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연금보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 중도인출, 추가납입, 보험차입 비과세 혜택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고요. 이 기본형이 저희 회사가 2014년 11월에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해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저희 회사 상품을 카피해서 내놓은 상품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다시 보증 강화형이라는 상품을 형태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미리 보는 내연금 변액연금의 보증 강화형은 크게 보면 기본적인 형태는 기본형과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망보험금입니다. 기본형은 연금 개시 전에 사망을 하면 고객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하고
계약자 적립금 중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연금 개시 후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뺀 금액과 계약자 적립금 중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보증 강화형은 최저연금 기준금액, 즉 5%, 4%로 쌓은 금액을 최저연금 기준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5%, 4% 쌓은 최저연금 기준금액과 계약자 적립금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고요. 연금 개시 후에도 이미 수령한 연금액을 제외하고 큰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게 첫 번째 다른 점이고, 두 번째로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강화해서요, 플러스 납입면제 특약을 부과하시게 되면 고도장애,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에 납입하던 보험료가 납입면제를 보시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월납과 일부 일시납 형태도 가능하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금 기준금액 재설정 기능입니다. 즉 직전 연금 기준금액과 계약자 적립금 중 큰 금액으로 연금 기준금액이 재설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연금을 투자 실적이 안 좋아서 적립금이 적다면 연금 기준금액으로 연금을 보증받아서 지급받다가 투자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좋아진 투자 실적에 의해서 연금액이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승된 금액으로 자동으로 이 상승된 연금이 최저 보증되는 연금 기준금으로 재설정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연금 기준금액이 재설정이 돼서 한번 설정된 금액은 평생 보증되고, 그러다가 투자 실적이 또 좋아져서 계약자 적립금이 직전 연금 기준금액보다 높다면 높은 금액으로 다시 최저 보증하는 연금 금액으로 다시 설정되는 구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연금액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직접 비교해보면, 기본형의 연금과 비교해보면 빨간 부분이 기본형이고 파란 부분이 보증 강화형입니다. 즉 보증 강화형이 기본형보다 더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 강화형이 출시가 된 이후부터는 거의 기본형보다는 보증 강화형으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대연금, 교부 변액연금의 연금 전환 선택 방법은 고객님이 특별히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실적배당 종신연금으로 전환이 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고객분들 중에는 나중에 연금 투령할 때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수령받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공시유령 연금으로도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상품 형태를 언제든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공시유령 연금 같은 경우에는 종신연금명으로 선택을 했을 때 백세 보증형 선택도 가능하시다라는 얘기죠. 백세 보증형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시더라도 피보험자 연령 100세까지는 연금액이 유가족한테라도 지급이 되는 구조를 갖는 거죠. 흔히들 얘기하는 부분 중에 납입 중 5%, 그리고 납입 완료 후 연금 개시 전까지 4% 보증해주는 게 달리라서 큰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가입을 해서 10년 납입을 하고 65세 연금 개시를 한다. 그러면 10년 동안 5%의 적용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65세 연금 개시니까 55세까지 보험료 납입하고 65세 연금 개시니까 50세까지 보험료 납입을 하고 65세까지 거치를 해놨다가 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납입기간 10년, 거치기간 15년, 100만원씩 납입했다면 1억 2천이 들어가는데 65세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 기준금액, 즉 최저 보증하는 연금 기준금액이 2억 2,225만원입니다. 납입보험료는 1억 2천인데 연금 기준금액이 2억 2,225만원이니까 최저 보증 비율이
185.2%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투자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한 4.2% 정도의 투자 수익률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연금액이 보증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상품은 실속 있는 교보 종신보험입니다. 상품 특징은 크게 말씀드리면 저해지 종신보험입니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해지 종신보험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해지 종신보험은 일단 보험료는 내리고 환급 납입이 완료되면 환급률을 높이는 구조인데 다른 회사에도 저해지 종신 상품이 있는데 저희 교보생명만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저해지 종신형이기 때문에 일반형 같은 경우 대비 50%형 같은 경우는 납입 중에는 일반형 환급금의 50% 납입 중 해약을 하시면 50%만 받으시는 거고 그런데 납입이 완료되면 일반형 환급금보다는 높은 환급률을 적용받으시는 거고요. 30%형도 역시 30% 납입 중에 해지하시면 30%를 환급 받으시지만 납입이 완료되면 환급률이 최고 높은 형태가 되겠죠. 이 외에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기 납입 보너스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납입이 완료되면 장기 유지 보너스를 지급을 해서 장기 납입 보너스를 통해서 적립금을 높이고 장기 유지 보너스를 통해서 또 적립금을 높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후에 노후에 생활자금으로 전환해서 생활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액계약 할인을 통해서 보험료 할인도 적용을 해서요. 즉 고액 및 자동이체 할인을 통해서 보험료는 더 낮추고 장기납입 보너스와 장기유지 보너스를 통해서 환급률은 높이고 그리고 생활자금 전환 기능을 통해서 노후에 연금 전환 외에도 보장도 살리면서 노후에 자금 활용이 가능한 생활자금 전환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회사 실속 있는 종신보험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활자금 전환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최소 5%에서부터 가입금액의 90%까지 생활자금으로 전환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40세 남자 30%형 저해지 30%형이고 주계약 2억 3천 10년 납일 때 보험료가 102만 1,000원 정도 납입이 되시는데 할인 받으시면 99만 564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40세에 가입해서 50세 시점에 납입 완료 시점에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생활자금으로 전환해서 생활자금으로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20회까지 가능하고요. 2회부터 20회까지 가능합니다. 즉 90% 전환을 하시게 되면 생활자금으로 매년 4.5%씩 가입금액이 감액이 되면서 이 해당하는 자금을 생활자금으로 쓰실 수 있게 돼서요. 그래서 생활자금으로 총 1억 3,077만원을 수령하시고 사망보장으로 1,740만원 그래서 1억 4,818만원을 받으셔서 납입보험료 대비 124.7% 생활자금보다는 보장 쪽을 좀 더 놔두면서도 노후자금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60% 전환도 가능하시고 40% 전환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필요에 따라서 자금 활용과 보장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생활자금 활용 방법은 연금 개시 전에 브릿지 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보통 보면 65세부터 연금 개시를 하려고 하는데 60세 때부터 소득이 끊겼다 그러면 5년 정도 생활자금 전환해서 연금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상속자금, 노후자금으로도 활용 가능하시고요. 비과세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금 활용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 1억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납입만 완료되면 보통 일반 종신보다 더 높은 환급률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상품은 납입기간이 저해지 구간이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10년 정도의 납입 기간을 설정을 하신다면 고객분들 설득하실 때 보험차익 비과세가 10년 이상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 10년간은 보험차익 비과세를 위한 준비기간이다라고 설득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일반형 대비 더 저렴한 보험료로 1억이라는 보장을 똑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일단 납입만 완료되면 일반 종신보다는 더 높은 환급률을 적용받으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통해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연금 전환 가능하시고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생활자금으로 전환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긴급자리 자금 필요시에는 중도 인출이나 약관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에도 65세에 종신연금형 100세 보증형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총 확정 금액이잖아요. 100세 보증형이니까 35년간은 연금을 확정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총 수령하는 연금액이 1억 193만 원을 받는데 납입한 보험료는 4,692만 원이니까 차익 5,501만 원의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중도 해지 시에도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보기 때문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만 보더라도 595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속 있는 종신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자산도 확보하고 납입만 완료하면 100%가 넘는 환급금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이자가 발생해도 비과세 혜택 보시고요. 노후 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자녀나 유가족을 위한 상속자산으로서의 활용도 다양하게 갖고 있는 만능형 금융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클립입니다. 이 클립이 이 클립 가격 하나가 21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클립은 프라다의 머니클립입니다. 프라다 겁니다. 그래서 머니클립인데 일반 우리가 서류 같은데 이렇게 꽂아서 쓰는 클립과는 좀 다르게 지갑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지폐 같은 걸 끼워 넣는데 쓰는 머니클립인데요. 은이 9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도 일반 클립보다는 더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이 92.5%니까 뭐 이 정도라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같습니까? 화면이 좀 그래서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자연석입니다. 돌입니다. 돌에다가 가죽끈을 하나 달아놓은 겁니다. 요거는 가격이 90만 원입니다. 어디 거냐면 에르메스 겁니다. 에르메스의 문진용 돌입니다. 문진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붓글씨 같은 거 쓰고 하실 때 종이가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눌러놓는 걸 문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거 문진입니다. 어떻게 광고했냐면 자연석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과 같은 데 가면 주울 수 있는 자연석이라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을 위한 문진, 그리고 에르메스의 가죽띠 하나 두르고 90만 원에 팔았습니다. 황당하다고 할 수도 있을란가 모르겠는데요. 두 제품 다 판매 시작하자마자 완판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가성비라는 말이 있고 가심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성비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상품을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심비는 뭘까요? 가심비는 가격은 따지지 않는다.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충족시켜준다면 내가 얼마나 아무리 비싸더라도 내 가격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가심비죠. 보통 사람들 중에 내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가성비를 따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감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면 가심비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옳냐 그러냐, 또 사람이 완전히 합리적인 사람도 없고요, 완전히 감성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가격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가격이라면 보험료겠죠. 보험료나 환급률 이런 것들을 따지고 어디가 환급률이 몇 프로 더 높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고객을 설득하는 요소에는 저는 합리적인 가격과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둘 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히 조언이라면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교육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